자,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 한 주 동안의 이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은 눈에 띄게 좋았는데 일단은 중소형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대형주가 올라가면 이제 중소형주도 뒤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코스피 그 지수의 중요한 변곡점이 2,400포인트를 넘냐 안 넘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2,416.5%로 인해서 5포인트로 인해서 일단은 2,400포인트를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지만 여러분 한 820포인트 정도만 지킨다면은 추세 흐름은 무너지지 않고 점진적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 코스피는 무려 6.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5.5% 이상을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흐름은 아직은 깨어지지 않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부분. 어떤 불확실성? 미국의 대선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 부분이 점차 안개가 걷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이 세 주의 그 경합 지역이 누구 쪽으로 이 표가 가냐 이 부분인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지금 점거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조 바이든 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마 그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대외 무역 그 외교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부분입니다. 다행히 조지아나 미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는 부분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불복이 있으면은 그동안 한 주 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트윗으로 외교의 흐름을 좌지우지했던 트럼프와 달리 즉 대중국 예측 가능한 외교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의 그 관계에 있어서 외교 문제를 좀 예측하면서 풀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조건 지금은 대립하고 있지만 민주당 그 조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은 아마 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수출이 확대되고 무역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 후보는요. 조지아하고 펜실베니아에서 원래는 졌습니다. 한 1%가 아니라 개표 초반에는 5%, 6% 차이가 났지만은 우편 투표가 재개가 되면서 1% 차이로 줄이고 그리고 어제부터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가 1% 미만으로 역전 현상, 초접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승복할 수 없다고 미리 얘기를 했죠. 미시간, 조지아 그 개표 중단을 요청을 했지만 기각이 되었고요. 지금 예정대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대로 간다면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견제 차원에서 상원 의원 쪽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정치의 균형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안도 랠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 인상, 개인 소득세율 인상 이런 부분을 밀어붙였는데 아마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한다면 이런 부분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 그 정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선 불복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정치적 불안, 그다음에 정책의 공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대선의 결과를 부정을 한다면은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 쪽으로 에너지가 쏠리면서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까지 한 4개월 정도 대통령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치적 혼란과 정치적 공백, 그 다음에 뭐 추가 부양책 등 각종 경제 정책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공백에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네, 이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네, 2000년에 제43대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 확정이 지연되었는데 그때가 35일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때 S&P 500이 마이너스 4.2%, 나스닥이 무려 14.2%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미국 대선 결과의 불복 여부가 향후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깨끗하게 인정을 할지 아니면은 대선 불복으로 갈지 이 부분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죠.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도 중요했지만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차익 부분이 중요한 이 불확실성 부분이었는데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내실 수가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각국 정부가 지금 추가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면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 유럽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추가 부양책을 계속하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공급되면은요, 주식시장은 여전히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면서 네, 또 우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부양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추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죠. 네, 추가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어렵고 힘든 이 가계 부분과 기업 부분에 아시다시피 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되면은 네, IT 기기, 그러니까 자동차, 네, 소재 화학 쪽 이쪽에서 또 경기가 좋아지면서 또 기업의 실적도 좋아집니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라. 네, 대비해야 됩니다. IT 쪽과 화학, 철강 경기가 좋아지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이쪽 섹터를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동차 성장성과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자동차 쪽도 계속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탄소 배출권, 바이오 시밀러. 그런데 탄소 배출권과 풍력, 태양광, 신재생 쪽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조 바이든의 공약 사항은 네, 바로 이 오바마 헬스케어의 복귀. 네. 그리고 약가 인하를 한다면은 바이오 시밀러 네,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을 꼭 보실 필요가 있고, 네, 2차 전지 전기차, 네, 민주당의 그 지지의 기반은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가 처음으로 판매되고 이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캘리포니아의 압도적인 지지로 인해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밀어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나 전기차 쪽 계속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이니까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제 개발의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올해 말과 내년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국내에서 1등, 글로벌 1등 CMO 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죠. 네,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셀트리온 그룹도 있기 때문에 저는 CMO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 다음에 중국 11월 11일 광군제가 있습니다. 네, 11월 10일 이 광군제는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입니다. 네, 미국으로 따지면은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래서 이 11월 11일 광군제 때 화장품 판매도 늘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뭐 스마트폰 기기들 판매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끝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에 방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일단은 이 중요한 미국 대선의 변곡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광군제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중국 관련주들, 특히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중국 소비재 관련주 중에서는 화장품이 일단 대표적이죠. 화장품, 면세점, 그리고 이제 무형의 자산인 게임, 미디어 컨텐츠, 엔터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에 따른 우리 시장의 흐름과 또 수혜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다음 주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좀 많은 흐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또 우리 시장 대응해야 될까요? 자, 다음 주 투자 전략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다음 주는 조 바이든 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보다는 더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구나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직 결정이 안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이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일단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관련주들 계속 보시는데요. 일단은 이 금요일 날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KC 코트렐 상한가 그리고 한솔 홈데코 급등 이렇게 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장 막판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월요일도 아침에는 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풍력도 역시 일단은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중요한 것은 조 바이든 후보가 어떤 공약을 펼쳤는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선이 된다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을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경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매연이 많은 공장보다는 아마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보시고요. 또 스마트 시티, 이산화 배출을 또 경감시키는데 또 가정에서도 경감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런 가정과 빌딩 봐서 이 스마트 시티 그리고 전기차하고 수소차는요. 이제 아날로그 운송수단에서 이 내연기관이 아날로그 운송수단입니다.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이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운송수단으로 변화가 됩니다. 디지털 운송수단은 전기차, 수소차인데 즉 결론은 전기로 자동차가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전기차나 수소차는요.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하고 접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미 대선 이후에 광군제 및 아까 말씀드렸던 시진핑 방한 관련주, 중국 소비재 관련주 꼭 보셔야 됩니다.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 게임주들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죠. 화장품주들도 은근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엔터주 최근에 BTS 때문에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있죠. 죄송합니다. 또 팬들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급격한 조정으로 인해서 엔터주들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은 엔터주들 기술적으로 강하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게임주도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등 넷플릭스에서 1등했던 그런 드라마들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한알령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안으로 인해서 한알령이 해제는 안 되더라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드라마 관련된 미디어 컨텐츠주들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넷플릭스 향 매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요. 이번 주도 그랬지만 외국인 기관들이 이 주가의 주도적인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즉 외국인 기관들이 투자한 종목들은 급등이나 우상향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이 투자하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고요. 네,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은 이 방송 끝나고 제가 공개 방송 하는 동안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중에서는요, 미국의 대선 결과하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 바이든 당선 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4년간 청정 에너지 부분 그리고 인프라구 쪽 아마 전기차, 수소차 쪽 인프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쪽 인프라 구축에 약 2조 달러를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네, 투자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전기차 확대 정책. 네, 이거는 거의 뭐 100% 기정사실입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안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 흐름을 끊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전기차 확대 정책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관용차들도 전기차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전기차가 확대되려면은 내연기관 자동차, 가솔린이나 디젤 자동차보다는 가격이 싸야겠죠. 그리고 뭔가 혜택이 있어야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전기차 구매할 때 인센티브, 즉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는 테슬라가 독주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도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코나 EV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은 아시다시피 전기차 부분에서 글로벌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에다가 현대차가 내년에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 브랜드를 출시를 하는데, 이 아이오닉 판매가 늘어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성장 가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100만 대를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한국 정부도 그린 뉴딜 정책으로 뒷받침하면서 수소 에너지 쪽, 전기차 쪽, 현대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전기차 쪽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여러분들 전기차 쪽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테슬라의 모델 3가 너무 많이 판매돼서 지금 현재는 테슬라 모델 3 사실 분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전용 충전 시설은 최근까지는 무료로 이용하면서 이 그 유지비가 거의 뭐 한 달에 2만 원도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면은 뭐 전기차 딱 보면은 거의 테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아마 내년에는 뭐 아이오닉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 디자인도 요즘에 현대차 굉장히 뛰어나죠. 네. 그래서 저는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요. 10월까지 판매량이 42,642대. 네. 지금 뭐 현대차에서 본격적인 전기차 브랜드가 나오지 않았으면, 출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42,642대. 네, 판매량 엄청나죠. 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전기차 판매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 현재 전기차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를 충전할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전기차 충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주민 간의 다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보통 두 대밖에 충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전기차는 10대 이상 있는데, 그렇죠.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요. 2025년에는요.
이 현대차가 아이오닉 전문 브랜드를 전기차 전문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무려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네. 매해 100만 대 판매가 되면은 지금 이제 주차 그 구역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신축 아파트 여러분들 분양을 받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 신축 아파트의 규정상 500세대당 20대의 충전 시설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법으로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500세대 뭐 1000세대 이상의 이 그 주차장에 뭐 20대, 40대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500세대에서 20대 이상의 전기차 충전 시설 저는 현재까지는 저는 못 봤거든요. 네. 굉장히 적은 수의 충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들은 또 충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웃과의 실랑이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많아지고 있죠. 전기차 저녁에 와서 꽂고 네, 잠을 청하러 갔는데 또 다른 분들이 빨리 충전됐으니까 빼달라, 자리를 빼달라, 그래야 충전한다. 이런 다툼을 저도 근처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과 내년에 전기차의 그 충전 시설을 대규모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설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어디가 증가할까요? 네, 아파트 주변의 공용 주차장이나 뭐 공원, 네, 대규모 예를 들어 쇼핑몰에 그런 쪽에 아마 전기차 충전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구축 아파트도 역시 전기차 충전 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제 느끼실 때가 됐고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한다고 여러분들 주차된 자동차 잠깐 이동 조치 해달라고 분명히 연락도 올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또 가정집에서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제 앞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는 이런 충전 시설이 부족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기차 충전 및 충전 시설 관련주, 네, 충전소 관련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업체는요,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그룹이죠. 네, 원래는 이 포스코 그룹에서 전산 쪽을 담당을 했는데 요즘에는 신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을 하고요, 충전소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현대차, BMW 충전소를 설치하는 협력사로 네,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뭐 200기 이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180기는 훨씬 넘었고요. 200기 이상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자회사 P&E 시스템즈, 네, 이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솔루션 업체이니까요. P&E 솔루션도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S텍, 네, 전기차용 급속 충전기 생산 판매 기업이에요. 네, 소형주지만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요. LS 대형주지만은 지금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원래 LS 그룹 자체가 전기 쪽하고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죠.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 LS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기 딱 꼽았는데 거기에 마크가 LS 찍혀 있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LS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셋톱박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케이블 TV 이렇게 누르시다 보면은 조그마한 셋톱박스 있는데 원래는 이 휴맥스가 그 셋톱박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각 가정마다 KT, LG U+, SK텔레콤, 네, 여러분들 다 그 셋톱박스 설치가 되어 있죠.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맥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휴맥스 EV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자면은 휴맥스 EV와 대우건설을 통해서
지금 신축 아파트에 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확대가 안 됐지만은 대우건설이 아파트를 만들 때마다 이 자회사인 휴맥스 EV를 통해서 같이 이 전기차 충전 시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휴맥스의 실적은 점진적 우상향. 하지만 올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 네트워크스. 네, SK 네트워크스는 아시다시피 주유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이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의 판매가 줄어든다면, 즉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줄어든다면은 이제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SK 네트워크스 직영 주유소, 네, 그걸 활용을 해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SK 네트워크스 지금은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지만은 신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든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연말까지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의 충전소를 계속해서 설치하니까요. 내년에 여러분들 또 SK 주유소를 딱 가시면은 한쪽에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SK 네트워크스도 관심을 가지시면은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그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자세히 보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탐구 이야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좀 키포인트를 찾아내서 짚어주는 시간이었네요. 앞으로의 전기차 확대와 함께 또 전기차 확대 정책과 함께 관련 종목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는 또 매매 기법도 알고 넘어가야겠죠. 네네. 어떤 기법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제가 매주마다 국고절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 매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필승 매매 전략을 기획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ATS 딱 펼치고 또 모바일로 ATS 펼쳤을 때 좀 그냥 차트만 보면 좀 답답하실 겁니다. 뭔가 이 방향성을 좀 알면은 올라갈지 아니면 이게 떨어질지 횡보할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만 있다면 좀 답답함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또 필승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이동평균선, 체결 강도, 네, 그다음에 보조 지표 이렇게 해서 시리즈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조 지표 중에서 저점, 네, 저점을 잡고 추세 반전을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보조 지표인 DMI 보조 지표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곧 조금 이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짚어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용어부터 조금 생소하시죠? 네, MACD는 많이 들어봤고 볼린저 밴드도 많이 들어봤는데 DMI는 뭘까? 네, 궁금하시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추세, 네, 추세하고 강도, 네, 아까 말씀드렸죠.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면은 상승 흐름. 근데 이게 한꺼번에 추세하고 강도까지 함께 나타나는 지표가 바로 DMI 지수입니다. DMI. 네. 그런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단타 칠 때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종목의 추세를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 선이 있는데요. 업 DI, 그다음에 다운 DI, 아니면은 상승 DI, 네,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이렇게 각 ATS마다 용어는 틀리지만 DI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DI가 똑같이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DI, 업 DI, 네, 플러스를 빨간색 업 DI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네, 파란색은 다운 DI입니다. 즉 플러스 업 DI가 다운 DI를 이렇게 상향 돌파할 때 그냥 MACD하고 좀 비슷합니다. 상향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그때는 이 매수 시점, 네, 우상향이 되니까 매수 시점. 반대로 업 DI가 다운 DI를 하향 돌파할 때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매도 시점. 네. 그래서 업 DI는 DMI에서 업 DI는 상승을 원하는 에너지. 네. 추세하고 이 강도. 그러니까 플러스가 그러니까 우상향이 되면은 네,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 에너지가 높다. 네, 밑으로 떨어지면은 하락을 원하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차트, 네, 눈으로 봐야 여러분 편하게 이 시그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횡보하거나 바닥권에 있는데 추세가 반전하는 이 시점을 바로 여기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빨간색 보이시죠? 이 빨간색 업 DI가 다운 DI를 돌파할 때가 매수 시점. 자, 제가 짚어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횡보를 했어요. 방향성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런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DMI, 네, 업 DI가 다운 DI를 돌파할 때, 즉 골든 크로스 할 때, 네, 이 지점에서 보면은 올라가기 전에 이거는 추세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급등이 나왔는데, 네, 미리 신호가 나왔습니다. 업 DI가 빨간색 DMI 지수가 파란색 DMI 지수를 골든 크로스 할 때, 그때 매수 시점을 잡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하락을 했는데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여러분들 최근에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자, 그러기 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 이렇게 자, 업 DI, DMI 지수에서 업 DI가 다운 DI를 돌파. 즉 여기에서 매수했다면은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었겠죠. 즉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고처 이 시간만 집중하셔도 여러분들 ATS 보실 때 아마 예측 가능한 우상향이냐 하락하냐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이 국고처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정말 제가 좋은 자료 정보를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